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주차 스마트 학습법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10주차까지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이 11주차, 12주, 13주, 14주. 자, 여러분 이제 두경부 해법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었지만 스마트 우리가 대면 시험이 아마 14주차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강의도 조기 종강이 가능하니까 강의는 13주까지 하고 시험을 14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마트 학습법은 사실은 실기 중심인데 시험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죠? 와서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스마트 학습법도 좀 스마트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픽스된 건 아니고요. 계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 QR코드를 만들었잖아요. QR코드도 만들고 밴드도 개설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썸네일도 만들어 봤죠. 썸네일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 만들어 본 게 카드 뉴스, 자기 소개하는 카드 뉴스,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거를 여러분이 QR코드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고 그 QR코드를 프린팅해서 학교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린팅한 QR코드를 잘라서 시험지에 붙이는 거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쓰는 문제도 시험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험을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시험 문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하나 들어갈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작한 그 QR코드를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오기 전에 QR코드를 프린팅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QR코드를 제가 스캐닝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을 거고, 물론 간단히 쓰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해야 될 게, 과제를 내야 되잖아요. 과제. 자, 과제는 뭐냐 그러면, 과제는 성찰일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쓴 거 쭉 있잖아요. 뭐, 카드, 썸네일 카드 만드는 거, QR코드 만드는 거, 이런 걸 다 프린팅해 오는 거예요. 각자. 프린팅해 오는데 그 위에다가 뭐예요? 표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00 무슨 학번, 뭐, 예를 들어서 A반, B반, C반, 누구누구 해가지고 지도교수, 담당 교과목 교수, 박영민 교수, 그 다음에 교과목은 스마트 학습법, 이런 식으로 표지를 A4 용지로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프린팅한 거를 다 뒤에 붙여 가지고 클립을 찍어서 가지고 그날 시험 보러 오는 날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성찰일지 한 내용 하나를 A4 용지 한 장에 써야 되나요? 이건 아니고요. 그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4일날 시험 보러 올 때 좀 뭐냐면은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용 QR코드 하나 프린팅해 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예, 그것만 챙겨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합니다. 11주차 강의 내용은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년도 학년도 혁신사업 1유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2020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대학의 장영실 교육혁신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게 TBL이라 가지고 플립 러닝, 그 다음에 미디어 기반 러닝, 그 다음에 팀 기반 러닝,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TBL, 3-ba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주차별 학습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볼게요. 처음에 1주차에 우리가 OT를 했고요. TBL이 기초개념,
그 다음에 시대 정신과 상황,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 학습 역량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뭡니까? 두 갈씩으로 한다는 거. 맞나요? 예, 두 갈씩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밴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네이버 폼, 오피스 가지고 만들기까지 활동을 했어요. 물론 이때 우리 8주차에 뭐 했냐 그러면은 밴드하고 그 다음에 제 카페를 소개를 한번 했죠. 그죠? 카페를 소개를 한번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카페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요. 12주차, 13주차, 13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학생 발표회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학생 발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발표회를 또 성적이 카운팅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생 발표회는 14주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제가 과제를 낼 것 같아요. 12주차쯤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학생 발표회는 과제를 미리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너무 이것저것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고 14주차에는 시험 보러 온다. 대학에 시험 보러 온다.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를 본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주별 학습 내용이 쭉 갔습니다. 10, 11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자, 그 다음에 예, 네이버 카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활용해 가지고 하고 학생 발표회가 있는데 요거를 땡겨서 본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자, 아시죠? 이런 쪽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카페는 학습을 위해서만 아니라 직업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조화롭게 영위하려면은 일상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카페뿐만 아니라 요즘은 최근 또 블로그도 있죠. 블로그도 있는데 지금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더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이버 카페는 네이버 밴드와 마찬가지로 꼭 개인적으로 하나 운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금 지휘성까지 들어와서 일생을 계속 쭉 살아가잖아요. 밴드는 주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고 자신의 기록을 온전히 기록을 하려면은 카페가 좋죠. 카페도 여러분이 한번 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태여 여러분에게 카페까지 개설해서 운영하라 이런 과제는 내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카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은 앞으로 쭉 생활에 있어서 카페를 개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페를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실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실명을 확인해 달라는 창이 생성되면 오른쪽에 있는 실명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누르면은 뚜루룩 연락이 오죠. 확인 버튼 누르고 하면은 동의 누르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폰으로 정확하게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러면 인증 확인할 수 있어서 자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은 요거 이제 좀 찍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 버전인데요. 제가 다시 좀 이따가 짤강을 곰캠으로 찍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화면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만들기 바에서 클릭을 하는 거죠. 예, 카페 여기에서 클릭을 합니다. 요 바를 지켜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카페 만들기가 쭉 들어가게 되죠. 오른쪽 가운데 있는 카페 만들기를 이쪽에서 누르게 되어 있죠. 카페 만들기를 누르면은 예,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이름, 카페 이름.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있는 거하고 이름이 없는 거하고 이름의 성격에 따라서 카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름, 네이밍, 이름을 정하는 데는 좀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왕이면은 좋은 이름으로 가져야 되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주소, 성격 같은 것도 집어넣고요. 설명을 필요한 정보를 하는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일일이 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하고 예, 항목으로 모두 기록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축하하는 장이 뜨면은 닫기 버튼을 누르고 홈페이지 개설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여주대 치위생과 이 홈페이지 들어본 거. 자, 이제 카페는 이제 만들어졌죠. 카페 만들기는 쉬운데 활용하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카페 활용은 뭡니까? 초기에는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시큰둥해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만일에 나는 지속적인 성격이지 않다. 그러면 카페를 개설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카페를 굳이 혼자 하지 말고 가족 명의로 하나 해서 좋고요. 아니면 마음 맞는 친구 이렇게 끼리 모여서 카페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이제 가입이 필요한 경우 있죠. 나는 만들지 않고 어디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에 카페에 가입하기에 누르고 보안 절차를 가지고 동의 후 가입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가입이 되죠. 이쪽에 들어오면은 회원으로 등록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카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야만이 여러분이 등업이 되죠. 등업이 되면은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운 좋으면 카페 매니저도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카페를 활용을 하시고 그 규정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제 같은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 카페에 들어오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프로필 사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뭐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아바타나 사진을 넣는 것이 좋죠. 그래야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혀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또 서로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페 활용하면은 이제 많죠. 카페 활용한 기존의 카페를 통해서 이제 길을 쓰고 꾸준히 여러분이 카페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카페를 만들기 힘드시면은 제 카페에 들어와서 지휘생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회원 등급에 맞는 활동을 성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좋은 학습이 될 거니까 해서 사진도 올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카페 이제 활용하기, 카페에 게시물 올리기, 그죠? 카페 글쓰기. 물론 회원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등업이 되어야 되죠. 등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가 완료되고요. 글쓰기를 올리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러죠? 포스팅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동영상도 업로딩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동영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뭐예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여러분의 동영상은 가능한 한 짧게 올려주세요. 한 1분, 2분짜리 짧게 찍어서 올리고 또는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공지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죠. 공지로 등록하면 모든 분들이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공지 활용도 있습니다. 이런 카페의 기능은 시기에 따라서 점점 더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카페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면은 또 나중에도 하기 힘들죠. 그래서 가능한 카페는 여러분이 회원 개설하지 않더라도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유하면서 요점 정리한 것을 공유하며 학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치위생 포도원을 개설할 목적은 저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학습법 적으로 계속 주창해 왔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모든 정보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치위생 포도원에 이미 모든 자료, 시험 자료라든지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올려놨어요. 제가 강의 동영상 자료라든지 강의 자료라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공부를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없어서 나 공부 못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이 대학 공부는
본인이 부지런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점수는 항상 확보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호기심이 없다, 이러면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셔야 되죠. 하시면, 열심히 찾으시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이 지휘생포동원에 오시면은 적어도 제가 강의하는 교과목들, 그 기초 교과목들은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성한 정보도 그냥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후임도 또 와서 거기에다가 많이 가공해서 또 하겠죠. 이렇게 서로서로 자기의 지식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집단 지성이 형성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이거 내 거야. 나만 할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은 점수가 내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버리시고, 그죠? 내가 아는 거를 나누고, 남들이 또 있는 거를 나누면은 서로서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10이 될 수도 있는, 20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도록 나름대로 제가 맡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은 항상 수정하고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시험 대비 요약 정리를 하며 학생과의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늘 하고 있으니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제게 포도원에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카페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거는 제가 다시 곰캠으로 찍어서 짧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